이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라던 모건 스탠리에 이어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말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것인지 부진의 깊이를 두고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다음 달 초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많이 낮췄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10월 달이죠. 10월 초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다소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요. 좀 알아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매출 약 7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증권사들이 한 13조에서 14조 원가량을 예측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빠지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반도체인데요. 이제 모바일과 PC 시장 정체로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죠. 이게 범용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로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기존 전망치보다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는 더 컸었죠. 다행스러운 것은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하향, 그러니까 조정된 수치는 크지 않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처럼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이제 AI 메모리 수요 탄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어서 조금 더 실망감은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이제 매출 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6조 원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는 건데 1분기에도 역전을 했었는데 2분기에는 삼성이 한번 다시 뒤집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역전을 하는 거라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 공급을 주도하고 있던 이제 HBM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또 인텔로부터 인수해서 낸드 사업을 맡고 있는 솔리다임의 수익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낸드 플래시에서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좀 업황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하향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자체도 3위 디램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디램 업체, 3위 업체까지,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실적 기대치가 좀 예상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이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도 내년이면 이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증권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업황과 악연이라는 좀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도 HBM3 12단 엔비디아 공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HBM은 이제 범용 메모리와 다르게 그러니까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먼저 선 주문을 하고 여기에 수지형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러니까 맞춤으로 제작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이미 공식적으로 내년 물량까지는 완판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장이 둔화된다는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었죠. 출시 지연 우려가 있었던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올해 4분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교롭게도 모건 스탠리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 공급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범용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세대 DDR5와 HBM의 비중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급격한 부진은 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한파, 그러니까 AI 거품이 좀 꺼지면서 이제 한파가 몰아붙일 것이다라는 억측이 과도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3분기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하반기에 메모리에 호재가 없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라인업에 공급할 HBM3 12단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블랙웰의 계획대로 추국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HBM3 8단과 12단 제품 승인 가능성도 뭐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4분기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로 기업용 SSD인 eSSD 시장도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관측이 되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에서 어떤 실적에서 효자로 낸드 플래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도 이제 집적도를 계속 올리는 기술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성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